예, 영주문경 예천의 최계율 의원입니다. 예, 표 좀 보여주십시오. 총리님, 저출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네. 저 표를 보시면 주요국의 최근 10년간 출생아 수인데요. 미국이 2008년에 420만 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390만 명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은 109만 명에서 97만 명, 영국은 79만 명에서 77만 명,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프랑스 79만 명에서 74만 명, 독일은 68만 명에서 오히려 7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호주도 29만 6천에서 29만 9천으로 늘었습니다. 러시아도 170만에서 오히려 190만으로 출생아 수가 거의 줄지 않거나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 출생아 수 추이입니다. 2002년에 49만 2천 명을 낳았고요. 2016년에 40만 6천 명. 그래서 40만 명대가 그래도 15년간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 세 분 대통령 15년 동안에 그래도 40만 명대를 유지를 했는데 작년에 35만 7,700명, 올해 32만 명, 이제 내년에는 29만 명이 됩니다. 이 30만 명대가 2년 만에 무너집니다. 그야말로 인구 절벽을 실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외국은 어떻게 이렇게 출산율을 지킬 수 있었냐? 프랑스 보면 애를 낳으면 120만 원 정도의 출산 장려금을 바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호주를 보면 호주는 약 424만 원 2008년부터 지급하죠. 근데 2008년에 1.98에서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 러시아 한번 보시면은 러시아는 2007년에 둘째부터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데 2007년에 1.4이던 출산율이 그다음부터 1.5, 1.7, 1.75 급격히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를 볼까요? 해남의 출산 장려금 300만 원 줍니다. 해남이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총리님이 잘 알고 계시죠? 네. 해남이 왜 저렇게 출산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해남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거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모두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기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있고요. 심지어 아기 부모가 원한다면 아이의 이름도 무료로 지어준다든가 또는 관광 명소마다 누구네 집 몇째가 태어났다 하는 그 축하 전광판이 떠오른다든가 1년에 한 번씩 산모나 아이들을 위한 축하 퍼레이드를 벌인다거나 온 그 출산과 그 출생을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장려금도 많이 지급하고 6명인가 아예 그냥 출산장려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몇 년째 활동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총리님 저도 동영상으로도 봤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것을 우리 국가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국가적으로 이제 글쎄요. 우리 국가에서 출산 장려 정책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사례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남이고요. 또 하나는 세종입니다. 세종이 1.8명 가까이 되는데요. 세종은 그런 출산 장려금이나 이런 정책보다는 여성들의 그 직장의 안정성 또는 남편의 안정성 그리고 비교적 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그 서유럽형의 그런 사회 분위기, 사회 체제 이것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남형이나 세종형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가야 저출산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의 출산율이 공무원 아닌 사람이 2배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은 이제 안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네. 같고요. 그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에도 한번 보신 표일 텐데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 100조 쓰다 150조 쓰다 그러는데 저것만 해도 한 10조 됩니다. 장교 부사관 중심 병력 구조 정예화 이게 저출산 예산 맞습니까, 총리님?
그 관련성이 좀 희박해 보이는 것까지 마구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장년 취업 지원 체계 개편 4,500억 이거 저출산 예산 맞습니까? 이제 저출산을 가져오는 요인을 넓게 해석하다 보면 저런 예산들도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이렇게 해석이 대학 구조개혁 추진 이거 저출산 예산 맞습니까? 예, 관련성이 좀 희박해 보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김광국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을 보면 정부가 제시하는 저출산 예산은 부처별로 이미 편성된 청년 고용, 주거, 교육 대책 등의 예산을 저출산이라는 이름으로 재분류한 것이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거 각 부처의 말이죠. 저출산 예산 제출하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저출산 예산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필요한 본인들의 일을 하면서 그냥 비슷하면 저출산이다 하고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지금 정부에서 주요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근로장려금 EITC 3.6조 원, 기초연금 인상 5조 원, 학계 이 19.3조 원을 이렇게 인상을 했고요. 공무원 17만 4천 명 증원 이렇게 374조는 이제 300조는 우리 국회에서 추진한 건데요. 총리님, 지금 공무원 증원이 급합니까? 저출산 문제 해결이 급합니까? 시급하기로 하면 저출산이 훨씬 그렇죠. 더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 총리님 비롯해서 우리 정부의 장관님, 차관님들 다 와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다 와 계시죠. 저출산 문제 이거 해결 못하면요, 여러분들 전부 저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지금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 300명, 총리를 비롯해서 우리 국무위원,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이제 29만 되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프랑스, 영국, 독일 다 80만입니다. 20대. 20년 후에 그 친구들은, 그 나라는 다 20대 80만이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29만 명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인구 거의 같습니다. GDP도 큰 차이 안 나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요. 지금 3%씩 감소하다가 작년에 12% 감소했고 올해 9%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대가 2년 만에 끝나는 거죠. 3%씩만 감소한다 그래도 지금부터 태어난 애들 90년 동안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도 1,0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 명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다 써봤는데 사실 제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150조 썼다 그러지만 제가 지적한 것만 해도 10조가 저출산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출산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그쪽에 맡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이 이제 출산 장려금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해남이 300만 원 지급하니까 어쨌든 다른 수단도 있지만 출산율이 2배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 러시아 1,200만 원 지급하니까 출산율이 확 올라갔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이건데요. 1,000만 원 남으면 3.2조입니다. 저거 보십시오. 다른 재정사업 저렇게 돈을 다른 데를 막 쓰면서 왜 마지막 수단인 1,000만 원, 2,000만 원 주자는데 그건 못한다는 겁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다른 데 쓰는 재정 이번에 470조 중에서 다른 데서 떼가지고 반드시 한번 마지막 수단 써봐야 된다. 실제로요, 한 2,000만 원,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주위에서도 우리 시골에서도 애 낳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원전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원 발전 단가 현황 좀 보여주세요. 제가 저게 남동 발전소에서 지난주에 받은 발전 단가의 현황입니다. 남동 발전소에서 직접 작성해 준 겁니다. 원자력은 생산 단가가 55원, 신재생은 211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과 태양광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영월 태양광과 원전을 비교한 겁니다. 영월 태양광은 설비 용량이 40메가고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이 40메가는 원전 설비 용량 신고리 6호기 1400메가의 3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영월 태양광이 35기가 있어야 원전 설비 용량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설비 용량이 같아도 태양광은 실제 발전량은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영월 태양광 210개가 있어야 실제 발전량이 같아집니다. 여의도 면적이 한 73배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새만금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새만금에 3.0기가의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계시죠, 총리님? 네. 신고리 6호기가 이제 1.4기가인데요. 전력 생산량은 신고리 6호기가 1.12기가, 그리고 새만금은 0.39기가, 가동률이 한 1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신고리 6호기는 1.3제곱킬로미터인데 새만금은 지금 38제곱킬로미터로 계획하고 계시죠, 네. 총리님? 예. 그런데 이 실제로 발전량이 같으려면 적어야 한 3배가 있어야 신고리 6호기하고 발전량이 같아집니다. 여의도 면적이 한 38배가 필요하고요. 수명은 원전이 60년이고 태양광이 20년입니다. 그래서 건설 비용으로 보면 원전은 한 4.3조, 그 다음에 태양광은 한 50조, 같은 그 발전을 하려면 그렇게 되고요. 지금 월성 1호기 설비 용량이 0.69기가입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 전력 생산량은 0.52기가로 지금 새만금보다도 발전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조를 투입해서 새만금을 태양광을 만드는데 지금 월성 1호기 가동하면 11조 들여가지고 엄청난 면적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 네, 그 단위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을 중심으로 비교를 하셨는데요.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그리고 특히 고준위 폐기물 처리, 이런 문제까지는 저기 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그런 걸 포함하면 전혀 반대의 조사 결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님 순서되시겠습니다.